어제 새벽 미국에서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은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어제 트럼프가 두 번째 백악관 입성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된 코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제 18,000%인가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는데, 아무튼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고 그게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특히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저의 주특기죠. 가장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트럼프가 또다시 당선이 되면서 저번에 한번 대통령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2.0 두 번째 대통령이 또 된 겁니다. 그래서 2.0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우리가 이미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이제 취임식에서 늘 그래왔듯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라는 단어, 미국이라는 단어를 무려 40번 넘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메리칸, 미국인 그런 단어도 7번, 8번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번외적으로 본다면은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좀 약간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제 성별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성소수자들한테 좀 반감을 사기도 했지만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자기만의 고집과 아집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설에서 미국은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 너무 많이 주변 국가들을 도와주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들한테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서 이익을 다시 되찾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국경에 근접해 있는 캐나다 위쪽으로 근접해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붙어 있는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 우리나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장사하고 돈 벌어가는데 너네 이익이 너무 큰 것 같아. 너네가 이익을 본다는 말은 우리 미국이 손해를 본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손해를 다시 좀 재조정해서 관세를 부과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냥 관세를 많이 때리겠다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멕시코 국경 쪽으로 그곳에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막아버리겠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못 올라오도록 막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자기 멋대로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중국 때려잡기가 시작이 됐는데 중국에는 60%에서 100% 사이 되는 관세를 부과한다 이랬거든요. 일단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동안 100만 원짜리 상품이 들어오면서 한 20만 원의 관세가 붙었다면은 이제 그 관세가 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대미 수출이 좀 줄어들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중국이 원래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도 많고 얘네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미국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흑자 그래프입니다. 2005년부터 굉장히 많은 흑자를 벌어들이고 있고 해마다 흑자가 늘어나고 있죠. 이 그래프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보기에 야, 이거 중국 너네 계속 너무 돈을 우리한테 많이 벌어가는데 이건 좀 불합리한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작년 2024년에는 무려 3,600억 달러를 이제 대미 흑자를 봅니다. 흑자라는 말은 이득을 봤다는 뜻이에요. 3,600억을 본 게 아니고요. 3,600억 달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은 무려 518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당연히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무역을 해서 1년에 518조를 벌어간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저렇게 60%에서 1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나온 거고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이제 점령하려고 계속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 관련된 내용도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은 중국이 혹시나 대만을 공격하게 된다면은 관세를 200% 부과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공격하지 마라. 그런데 미국이 대만을 그냥 지켜주고 싶은 건 아니에요. 대만이 너무 예쁘니까 뭐 지켜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실은 대만에는 TSMC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이 TSMC가 어디에 도움을 많이 주느냐? 미국의 빅테크 IT 기업들, 뭐 특히 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거의 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이 대만을 접수해서 이 TSMC를 가지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흔든다면은 미국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득 관계가 얽혀 있는 거지 뭐 대만이 너무 땅 모양이 예쁘게 생겨서 지켜준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만 공격하면 너네 관세 200%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포함이 되죠. 결국은 지금 뭐로 가고 있어요?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미국의 이득이 되게 하겠다.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추가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면은 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 100만 원이면 들어가던 상품이 지금은 이제 뭐 110만 원, 120만 원이 돼야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수입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야 싸서 지금 해외에서 수입을 한 건데 관세가 이제 많이 포함되면서 싸지가 않네. 그냥 내수해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출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을 조금 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죠. 수출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같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내수가 부진하게 됩니다. 수출할 상품을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수출이 안 되니까 공장에서 생산을 안 하고 생산을 안 하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내수가 부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게 됩니다. 이미 그 전조 증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IMF가 발표를 했는데요. 2.2%로 발표했다가 2.0%로 낮췄습니다. 대한민국 너네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성장을 좀 못할 것 같아. 지금 뭐 미국 관세도 그렇고 지금 금리도 그렇고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뭐 너넨 좀 안 될 것 같아. 경제 성장률 좀 낮춰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 보는 IMF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앞으로 5년간 1%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은 1%대 성장이 예상된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2%, 3%가 넘는데 역성장을 하는 거죠. 지금 역성장입니다. 우리 국가가 뒤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고 한국은행에서도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한 가지 더 말한 게 있는데 앞으로 20년 후쯤 되면은 0%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좀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겠다. 그걸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지금 미국이 우리 우선주의 할 거야. 다른 나라한테 관세 부과할 거야. 너네 뭐 중국, 대만 공격하지 마. 우리 이득이 되는 나라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MF에서는 미국 나름 좋아지겠는데 하면서 그동안의 경제 성장률은 2.1%로 전망했는데 이번에 2.7%로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살아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바로 미국 주식에 관심을 계속 가지면 좋습니다. 저랑 같이 2019년도부터 뭐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도 미국 주식 앞으로 계속 갈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계속 갑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1, 2년 동안에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10년 후에도 이 가격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올라 있겠죠. 뭐 30%가 오를지 뭐 2배가 오를지 10배가 오를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바라본다면 미국 주식은 괜찮겠구나라는 걸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통해서 또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돈을 푼다는데 돈을 풀면은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물론 돈을 풀게 되면은 자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돈을 푸는 것과 같이 좀 이제 대치되는 게 있거든요. 돈이 풀리면서 바로 금리가 낮아져야지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돈을 풀면서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자산 가격은 쉽게 올라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트럼프가 돈을 풀지만 지금 금리를 담당하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트럼프랑 좀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죠. 전에부터. 트럼프가 뭐 좀 해라. 그럼 굉장히 말을 안 듣는 스타일인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지금 임기가 202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는 파월 의장이 의도대로 갈 텐데 파월 의장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번에 이제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면 재조정한다. 금리 인하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가도 좀 무너졌는데 금리 내리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파월 의장이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리는 계획을 조금 천천히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이제 쉽게 내려가진 않겠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는 안 내리고 관세 폭탄은 부과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어렵겠죠. 경기도 어렵고 수출도 어렵고 금리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어려울 겁니다. 특히 이제 대출과 연관이 있는 부동산 시장도 차가운 분위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운데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전세가 많이 오르잖아요. 전세가 오르는데 매매가를 밀어올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지금 전세가 분위기가 반전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 전세 증감률이죠. 전국, 서울특별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전국과 서울이 다 올랐죠. 그런데 저번 주부터 전국의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0.01% 하락을 했고요. 서울도 마이너스 0.01%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이제 분위기 하락 반전을 조금 한 거죠.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매매 가격 증감률도 한번 보면요. 전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0.06% 하락.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부터 0%로 보합으로 떨어졌죠. 상승하던 추세가 지금 보합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은 보나마나 이번 달 내지 또는 다음 달에 서울도 하락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모으면서 준비하면은 좋은 내 집 마련 시기가 저는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7월 아니면은 11월 이런 거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분위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지금이 그런 시기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공부하면서 좀 계속 예의주시해야 우리가 내 집 마련도 좋은 시기에 하고 투자를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시기에 또 투자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좋은 상품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조금은 싼 가격에 사야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2.0 시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좀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